저는 지금 의공학 연구소에서 그 스텐트를 포함한 그 다양한 중재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그 넘바스큘라 스텐트에 대한 저희가 그 기술들하고,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스텐트 기반의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캔서 인시던스는 계속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런 캔서나 프로스테이트 캔서, 넘바스큘라 루미널 오간에 인베이전 되는 캔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런 캔서는 트라키아나 브론코스에 협착을 동반하고, 프로스테이트 유레스라나 콜론, 판크레아틱 덕트, 바일 덕트, 이소파거스, 유레터나 유레스라까지 다 이렇게 루미널한 그런 구성을 가진 장기들의 협착들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넘바스큘라 스텐트 마켓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밌는 거는 2009년도 이때쯤에서 스텐트가 국내 의료기기 수입 품목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스텐트 개발에 굉장히 많은 연구비들을 투자한 적이 있었고, 반면에 그 수출 품목에도 16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때 당시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연구를 위해 투자했었고, 그래서 대형 제약이나 이런 오스템 같이 임플란트를 하는 회사들도 스텐트 사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 수출을 차지하는 거는 비혈관 스텐트들이었고, 수입을 하는 대부분의 품목들은 이제 관상동맥이나 그 혈관에 적용되는 되게 고가의 스텐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내의 비혈관 스텐트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출도 활발하고 되게 저희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스텐트의 첫 시초가 80년대 후반 아산병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신 송영 교수님이 이런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인 나이티놀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나이티놀 와이어를 국내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티놀 와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학교 연구실에서 이제 스텐트들을 이제 직접 만들어보고 환자에도 적용해보고 이렇게 했던 게 저희 넘바스큘라 스텐트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하고 이제 나자 캐비티를 연결해주는 나솔 아크리말 덕트에도 스텐트가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에어웨이, 트라키아랑 브론코스에 적용이 모두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드리어랑 나자 캐비티를 연결해주는 이런 유스테이션 튜브에도 스텐트 적용을 위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웨이도, 이어 캐널에도 스텐트가 적용되고, 그리고 유레터나 프로스테이팅 유레스라에도 다 적용이 지금 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혈관 스텐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기 장기, 이소파고스를 쭉 커버를 하고, 그리고 게스트로티오데늄, 그 바일 덕트랑 판크레아틱 덕트, 그 콜론까지 대부분 다 이렇게 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루미널한 오간에는 다 스텐트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텐트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메탈이나 플라스틱 튜블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막힌 패스지웨이를 열어주는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고, 스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리페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과거에 수술로 했던 방법들을 다 대체를 하게 됐고, 스텐트를 사용하면서 이런 환자들의 재원 기간이라든지 의료 비용이 굉장히 감소가 됐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심텀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텐트는 인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인체에서는 포린바디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티슈 리액션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이제 환자에게 넣게 되면 크게 5가지 팩터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는 이제 협착 부위에 스텐트가 합병증 없이 잘 들어갔느냐라는 척도를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클리니컬 석세스 레이트는
스텐트가 이제 제대로 잘 들어갔는데 과연 환자의 증상이 좋아졌느냐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 그 스텐트 페이턴시는 스텐트가 거치된 날로부터 이제 개통률을 기간으로 산정해서 관찰하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스텐트로 인한 합병증들, 예를 들어 스텐트가 마이그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스텐트가 재협착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고, 그 리인터벤션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텐트를 넣은 환자들의 서바이벌 레이트를 분석합니다. 그 스텐트 기술은 초창기에는 대부분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딜리버리 시스템에 그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런 튜브를 삽입해야 됐기 때문에 스텐트를 넣는 과정에서 그 협착부가 퍼포레이션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나이틴 와이어가 적용되면서 스텐트 딜리버리 시스템을 굉장히 얇게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커버링 멤브레인들을 개발이 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텐트로 발생된 합병증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안티마이그레이션 스텐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티슈가 차오르지 않게 이렇게 커버링 멤브레인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런 노력들은 이제 스텐트의 페이턴시는 향상을 시켰는데 이런 서바이벌 레이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그 관상동맥이나 혈관에 주로 사용되는 스텐트의 약물 방출 스텐트들이 주로 개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리 스텐트 시장은 굉장히 크고 그 미국에서 주로 발병이 많이 되고 있었고, 그 메이저한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리 스텐트 위주로 약물 방출 스텐트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은 이런 베어메탈릭 스텐트랑 비교했을 때 쇼텀 아웃컴은 굉장히 좋게 나타났는데, 반면에 이제 롱텀 아웃컴을 보면 스텐트에 뭐 스롬보시스가 차거나 리스테노시스가 나타나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넘바스큘라 루미널 어간에서의 약물 방출 스텐트는 굉장히 좀 변수들이 많았어요. 일단 혈관에서 쓰는 스텐트와 머티리얼 자체가 좀 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비혈관 스텐트는 예를 들어서 위장에 적용할 때는 강산을 띠는 위액에 노출이 스텐트가 되고, 뭐 소변에 노출이 되는 부위도 있고, 뭐 엔자임이나 이런 소화액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됐다는 좀 어려움이 가지고 있었고, 2021년도에 파크리탁셀을 코팅한 스텐트가 최초로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존의 스텐트들의 단점들을 개선해서 그 임상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파크리탁셀 코팅된 스텐트가 뭐 스텐트 페이턴시나 환자의 서바이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지금 비혈관 스텐트, 약물 방출 스텐트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의 그 마이크로텍이라는 회사에서 스텐트에 아이오다인을 붙였어요.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그 말리그넌트 이스파처 스트릭처 환자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텐트는 이제 레디오 액티브 스텐트로 이제 스텐트가 들어간 부위에 로컬라이즈 세라피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모든 합병증이나 대부분 유사했지만 페이션트 서바이벌 레이트를 되게 유의하게 높여줬다라는 결론이 나서 란셋 온콜로지에 실렸고, 이 뒤로 이제 스텐트를 이용한 이제 로컬라이즈 세라피에 많은 관심들이 생기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런 포토센서타이저를 코팅한 스텐트들을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스텐트를 거치한 부위에 포토다이나믹 세라피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었고, 이제 담도에 넣고 나서 이제 엔도스코 워킹 채널로 옵틱 파이버만 반복적으로 넣어서 레이저를 줄 때만 이런 포토다이나믹 세라피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고, 굉장히 결과는 좋았지만 아직 임상에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나노파티클들이 굉장히 기능들이 많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많은 나노파티클을 이제 스텐트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런 스마트 드럭 딜리버리를 할 수 있고, 이런 나노파티클을 이용한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이러한 기능들은 외부에서 특정 자극을 줬을 때만 그 기능들이 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 나노 파티클을 좀 스텐트에 붙이고 나서 이런 레이저 에너지에 따라서 온도를 잘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이런 열들은 레이저를 줄 때만 열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물을 이제 릴리즈가 안 되게 잘 묶어놨다가 외부에서 자극을 줬을 때 약물의 방출을 확 늘리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스텐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전기전자 기술들도 스텐트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간단하게는 이제 스텐트, 나이트놀 와이어에 전류를 줘서 뭐 RFA를 하거나 IR을 하는 이런 전략들이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바이오 시그널들을 센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스텐트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체 내에 넣어서 이런 템퍼레처를 재든지 블러드 프레셔나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 같은 다양한 그 생체 신호들을 센싱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텐트는 뭐 혈관을 포함해서 비혈관 모든 장기에 다 딜리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텐트를 이용한 이제 로컬라이즈 세라피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약물은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이런 최근에는 이런 세라피틱 셀들, 뭐 스템셀이나 진 같은 것들을 스텐트에 붙여가지고 딜리버리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고, 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일렉트로닉스나 나노사이언스,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스텐트가 협착질환에 적용된다라고 이런 관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텐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대표적으로 이런 램스라는 스텐트인데, 이 스텐트는 그 협착 부위를 넓히기 위해 넣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장기 간의 인공적인 아티피셜한 루멘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스텐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담도랑 그 GB랑 듀오데늄 사이에 연결을 한다든지, 임상적으로 필요한 곳에 이제 인공적인 아티피셜한 루멘을 만들기 위한 스텐트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비만 환자들을 스텐트를 이용해서 치료하겠다라는 개념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어 캐널에 적용하는, 이거는 스텐트 주변 부위를 넓힌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굴곡진 아나토미를 약간 스트릿하게 리테이너 역할을 하겠다라는 스텐트들도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스텐트에 이런 밸브를 부착해서 뭐 대동맥 그 판막에 적용하는 탑이,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적용하는 COPD 같은 스텐트들도 임상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개념이죠. 재개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피스투라 트랙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오클루전 스텐트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약물 방출 스텐트는 뭐 옛날부터 뭐 파클리탁셀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 이런 MMP9을 타겟팅하는 siRNA를 스텐트에 코팅해서 했던 실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대에서 개발한 EW7197에 대한 효능을 보는 실험, 최근에는 이런 아세토졸라마이드를 코팅해서 했던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그 최담도외과 김동철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과제고, 그 튜머 리섹션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아나스토모시스를 만듭니다. 뭐 이런 바일 덕트나 공장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판크레아틱 덕트랑 공장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수술들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작은 관하고 그 엔드 투 사이드로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이 췌장액이 충분히 아나스토모시스가 되지 않으면 췌장액이 누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협착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스텐트가 없으니까 그 애기들한테 쓰는 이런 피딩 튜브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스텐트 대용으로 써왔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최담도외과에서 제안했던 거는 그 생분해성 그 스텐트를 약물을 좀 묻혀가지고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결국 이 아나스토모시스가 힐링되는 동안에 스텐트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런 스트릭처 포메이션을 좀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판크레atic 주스나 이런 소화액들이 리키지가 됐을 때 이런 소화액들의 액티베이션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이 있으면 이로 인한 합병증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이런 PDO, TMC 글리코라이드로 구성된 생분해성 튜브를 압출하는 데 좀 성공을 했었고, 이 튜브는 3에서 4개월 후에 디그라데이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 튜브를 가지고 이게 기술적으로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안전할 거냐에 대한 연구를 먼저 했었고요. 그래서 먼저 돼지 실험에서 그 PJ 아나스토모시스를 그냥 하는 돼지랑 그 PJ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면서 스텐트를 넣었던 그룹하고 비교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나스토모시스를 포함해서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 테일 부분을 이제 섹션해서 이제 히스톨로지도 봤었고요. 수술은 임상이랑 최대한 유사하게 모사를 했고, 이제 판크레아틱 덕트를 이렇게 그 디스탈 제주늄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엔드 투 사이드로 아나스토모시스를 시행했습니다. 그 스텐트 그룹은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기 전에 이렇게 스텐트를 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스텐트에는 레디오팩 마커를 부착해서 나중에 저희가 그 스텐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그 스텐트를 넣지 않은 그룹에서는 굉장히 판크레타이티스가 굉장히 심했고 판크레atic 덕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소견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나스토모시스가 네로잉이 관찰됐기 때문에 그 판크레atic 덕트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것을 관찰했고, 반면에 스텐트를 넣은 그룹들은 판크레atic 덕트도 잘 유지가 되고 췌장의 기능도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히스톨로지컬 리저트를 봐도 판크레atic 덕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저희가 그 듀오데늄에 스텐트를 넣고 디그라데이션 비헤이버를 좀 관찰을 했었고요. 이제 3주차 때 약간 크랙들이 발생이 되고 8주차부터는 거의 심각하게 스텐트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디그라데이션이 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12주차에는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텐트가 결국은 이런 아나스토모틱 스트릭처를 좀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이 스텐트는 3주부터 디그라데이션이 시작되고 12주차에는 모두 디그라데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실은 임상에서는 이런 아나스토모틱 스트릭처보다는 이런 리키지로 인한 합병증이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판크레atic 피스툴라로 인해서 이제 아나스토모시스 주변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고, 그 이유는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 게스트릭 엑시드가 쭉 음식물과 내려오면서 판크레atic 주스를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중화가 되고 이런 엔자임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런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를 하게 되면은 스토막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췌장액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리키지가 되면 췌장액이 굉장히 톡식하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장기들을 자가소화시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판크레atic 주스의 액티베이션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약물을 좀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고, 저희가 이 약물은 디핑 메소드로 스텐트에 코팅을 했고, 마찬가지로 돼지에서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키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인위적으로 아나스토모시스를 일부러 좀 열어놨어요. 추출을 이 부분을 좀 덜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키지가 발생되게끔 동물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리키지 그룹에서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개체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리키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어한 되게 업세스도 생기고 아나스토모시스가 거의 탈락되는 개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탈리티 레이트가 굉장히 높았고, 반면에 이제 스텐트를 넣었던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결국 이런 스텐트들을 넣은 그룹들은 그 수술 후에 업도미널 플루이드 드레이니지 되는 양들이 굉장히 적었고,
그렇지만 이런 알파 아밀라제, 췌장액의 성분을 분석했을 때는 그 약물을 묻힌 그룹에서 조금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그리고 스텐트를 넣은 그룹들은 이전의 실험과 유사하게 이런 스트릭처를 예방하는 효과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톨로지컬 리절트도 결국 좀 유사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아나스토모시스가 굉장히 시비어하게 좁아져 있는 게 보이고, 그 뒤로 이제 헤드나 어퍼 바디 쪽 덕트들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소견입니다. 반면에 이제 스텐트 그룹들은 아나스토모시스도 굉장히 잘 열려져 있고, 덕트들도 잘 루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런 아나스토모식 스트릭처뿐만 아니라 리키지로 인한 리키지도 좀 감소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한 합병증들, 심톰들도 좀 억제시킬 수 있다. 약물을 묻히면 이런 결론들을 얻었던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RFA를 이용한 실험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 RFA는 너무나 임상에 너무나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서말 인저리를 줘서 그 코아귤레이션 데크로시스를 일으키겠다라는 전략이고 이건 성형외과 그 이상수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RF 카테타에다가 전극을 부착해가지고 엔도빌리아리 RFA를 하는 것들이 임상에 적용이 돼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카테타에 붙였기 때문에 이제 협착 부위가 좀 넓거나 혹은 이렇게 굴곡진 부분에서는 전극과 단 부분만 소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전극이 단 부분은 소작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전극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소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좀 한계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스텐트 형태로 RFA를 하면은 이런 충분히 감도에 충분한 월의 그 밸런스된 어블레이션 존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RFA가 과연 니티놀 와이어로 만든 스텐트에서 될 거냐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란 처음에 흰자에서 이런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포사인 리버에서도 해봤는데 뎁스 페니트레이션이 굉장히 5mm로 좋게 나타났고 임상에 적용하려면 한 2mm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스텐트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레빗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의 동물 모델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임상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사인 모델에서 이런 임상이랑 똑같이 엔도스코프하고 플로스코프 가이던스 하에 할 수 있는 모델들을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RFA 스텐트로 과제들을 받아서 이제 식도나 바일 덕트, 듀오데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흥미있어 하는 분야가 이 IRE인데 그 IRE는 서말 인저리랑 좀 다른 장점들이 있었어요. 서말 인저리를 하면 셀데스는 당연히 일어나고 이런 티슈 스캐폴드나 프로테인들도 데미지를 동시에 받는데 IRE는 이런 셀데스를 일으키면서 이런 티슈 스캐폴드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 그래서 이 IRE는 결국 이런 짧고 높은 에너지의 플스를 반복적으로 주면서 이 셀 멤브레인의 나노 사이즈의 포홀을 만들고 결국은 이런 캔서셀을 죽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IR을 인가하고 수시간 내에 에이파토시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 달 내에 뭐 이런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서 이런 면역에도 관여를 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IRE는 대체적으로 이런 리버나 판크리아스, 프로스테이트, 키드니 이런 같이 고형성 장기에 니들을 꼽아가지고 하는 시술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RE의 장점은 그 서말 인저리를 주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샤프한 어블레이션 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시비어한 머슬 컨스트럭션이 있을 수 있고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들을 치료를 위해서 나노나이프 IRE 시스템이 지금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모노폴라 타입의 니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2개 이상의 니들을 넣어야지 IRE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그 비뇨기과 김청수 교수님하고
그 니들 하나로 IR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 니들 하나에 전극이 두 개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들 하나를 꼽아서 이렇게 IRE를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비글 실험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 스텐트로도 그럼 IRE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이렇게 제1전극, 제2전극 두 개의 전극을 구성하는 스텐트로 만들고 이 사이는 이제 절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시스템이 개발되면 넘바스큘라 엔도루미널 오간에서도 IR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감자에서 그 IRE가 정말 될 거냐에 대한 실험을 했었고, 그 에너지에 비례하게 이런 뎁스 페니트레이션이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렛 이스파고스의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셀 데스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EKG도 확인을 했는데, 물론 영향을 EKG에 12하게 주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오베시티 트리팅 디바이스인데, 굉장히 스텐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라는 전략이고, 대표적으로 이런 프리센스 디바이스는 이런 푼드스 주변에 그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디스크를 형태로 푼드스를 자극하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부름을 느낀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엔도루미널 바이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도에서 바로 디스탈 제준으로 음식물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비만 치료를 위해서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엔도베리어라고 해서 그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바로 음식물들이 십이지장을 지나서 바로 디스탈 제준까지 바로 패스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런 그 흡수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듀오데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흡수하고 있었는데 이런 흡수 장애를 유발시키면 좀 비만 대사 질환에 좋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결국 이런 스텐트들은 그 협착 질환이 없는 환자들한테 써야 됐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들 때문에 얼서가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런 엔도베리어 같은 경우는 바토인플라를 막는 경우가 생겨서 뭐 췌장염이 발생되거나 이런 노지아 보미팅, 그리고 바울 obstruction 등 좀 심각한 합병증들이 동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했던 연구는 그 풀센스 디바이스랑 유사하게 그 디바이스를 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효과를 보는 실험들을 좀 했었고, 왜냐면 풀센스 디바이스가 기사로는 소개가 많이 됐는데 퍼블리케이션 된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좀 검증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고, 이런 푸드 인테이크를 좀 감소시키고 돼지에서 이런 바디 웨이트를 좀 억제시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굉장히 마이그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런 문제는 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범부처 과제를 받은 거는 이런 그 오베시티 트리팅 디바이스에 포토 다이나믹 세라피를 좀 적용하면 이런 셀들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셀들을 좀 더 자극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오베시티 트리팅 디바이스의 거치 기간을 감소시키면서 이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일회성으로 PDT를 때리고 디바이스를 다 뺄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메틸렌 블루가 코팅된 이런 스텐트 디스크를 좀 개발을 했고, 돼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푼드스에 이런 디스크들을 거치시키고 레이저를 줘서 PDT를 때리는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봤더니 그 이미디어틀리나 원익, 투익까지는 이런 효과들이 좀 보이고, 이제 4주차쯤 가면은 이제 힐링 프로세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반복적인 PDT를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스테이션 튜브에 적용할 수 있는 스텐트를 개발하고 있고,
뉴스테이션 튜브는 미드리어와 나잘 캐비티를 연결해주는 관이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희가 높은 곳에 가서 이제 귀가 먹먹해질 때 침을 꿀꺽 삼키면은 그 먹먹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벌룬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벌룬을 하는 거는 이미 임상에 적용이 돼서 쓰고 있고, 저희는 결국 비혈관 장기가 그랬듯이 결국 스텐트도 적용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했고, 아직 이 부분에 상용화된 스텐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카데바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뉴스테이션 튜브에 과연 스텐트를 넣을 수 있을 거냐라는 실험부터 해봤었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돼지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뉴스테이션 튜브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스텐트 머티리얼은 뭐고 디자인은 어떨 거냐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그 포사인 모델에서 이렇게 그 임상에서 하듯이 이렇게 스텐트를 설치하는 모델까지는 잘 확립이 됐고, 그래서 뉴스테이션 튜브가 이제 디스탈로 갈수록 약간 보니 포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넣었던 스텐트도 디스탈 파트가 이렇게 좀 콜랩스 되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CT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스탈로 갈수록 스텐트가 좀 줄어드는 양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를 넣고 조직 반응을 봤더니 다른 장기보다 더 심각하게 이런 티슈 하이퍼프레지아가 생기는 걸 관찰했고, 굉장히 인플라마토리 리액션도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걸 억제할 수 있는 좀 약물들을 적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비인후과 정종호 교수님과 같이 했던 연구인데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 이어 캐널을 통해서 엔도스코픽 이어 서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웨이도가 굉장히 그 굴곡이 져 있고, 그리고 털도 있고, 그리고 귀에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엔도스코픽 렌즈를 계속 닦아야 되고, 수술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귀에 상처를 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종훈 교수님은 이 웨이도를 좀 스트레이트하게 피면서 이런 웨이도 피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스텐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파이널하게 이런 스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데바 실험을 해봤더니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들을 좀 검증을 했었고, 지금은 이게 지금 등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식약처 품목허가가 거의 완료가 됐고, 곧 임상 연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했던 거는 이런 나노 입자를 코팅한 스텐트들을 많이 했었고, 이런 골드 나노 파티클이나 아이언 옥사이드를 붙여가지고 로컬 히트 트리트먼트를 하는 방법,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드럭 릴리즈를 하는 전략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실버 나노 파티클은 이런 안티박테리아나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있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버를 또 붙여가지고 연구도 해봤고, 그리고 이런 실리카를 이용해서 3D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폴리머가 없는 약물 방출 스텐트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골드 나노 파티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빛을 흡수하면 열을 발산한다라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이미 그 캔서 트리트먼트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로컬 트리트먼트를 하면 그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를 좀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낸 논문들이 좀 있었고, 이런 그 그래뉴레이션 티슈 포메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을 세웠던 거는 그 스텐트에 이런 골드 나노 파티클을 코팅해서 로컬 히트 트리트먼트를 하면 스텐트로 야기되는 이런 티슈 하이퍼프레지아를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했던 실험에서는 그 스텐트 주변으로 이런 그래뉴레이션 티슈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는데, 로컬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 나노 파티클을 코팅한 스텐트는 이런 레이저의 에너지에 따라서 온도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했던 거는 이런 실버 나노파티클을 코팅해서 이런 안티박테리아,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들을 관찰하는 실험들을 했었고, 이미 이런 실버 파티클들을 이용해서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에 적용을 해서 인펙션을 억제하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텐트를 그 레빗 담도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런 티슈 하이퍼프레지아나 이런 빌리아리 슬러지들이 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스텐트 스트로 사이로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굉장히 많이 자라나는데, 반면에 실버 나노 파티클 코팅한 스텐트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억제할 수 있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텐트 주변에 이런 슬러지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약물 방출 스텐트를 할 때 그 PLLA나 PLGA 같이 생분해성 폴리머의 약물을 봉입해가지고 스텐트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런 실리카를 이용해서 포러스한 3D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약물 방출 스텐트를 좀 만들었고, 그래서 다양한 검증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폴리다이옥사논이라는 생분해성 폴리머 원사로 만든 스텐트를 유럽에서 굉장히 이스파우스나 콜론 쪽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러한 스텐트들도 이렇게 메쉬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디그라데이션이 되기 전에 이런 티슈 인그로스나 오버그로스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 pH가 좀 바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pH 센시티브한 약물 코팅을 해서 이런 효과들을 보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주목 구구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 스텐트 분야는 되게 다학제적인 융합 연구가 필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 분야의 요소에 훌륭한 기술들을 잘 모아가지고 임상의 인디케이션을 잘 잡아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이루어지는 건 이런 커머셜라이즈, 상용화된 스텐트 머티리얼의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세라피릭 에이전트도 다양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로컬라이즈 세라피를 할 거냐라는 연구들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협착 질환을 넘어서 그 새로운 스텐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마킹 패시지 웨이를 열어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세라피릭 에이전트를 좀 딜리버리 해주는 스텐트를 이용해서 이런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런 아산병원에서 파생된 다양한 클리니컬 언매니지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결국은 뭐 국내 해외사 국외 연구자들하고 같이 융합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들 프로덕트가 환자한테 가게끔 이런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총 지금 12명 정도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10분의 임상 교수님들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런 나노 펑셔널라이즈드 스텐트나 이런 포토다이나믹 세라피를 할 수 있는 스텐트나 이런 RFA, IRE를 주로 하는 스텐트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저희 약물 방출 스텐트, 그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임상에 적합한 임상 환경을 최대한 모사해서 이미지 가이디드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애니멀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이런 서지컬 모델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동물 모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이런 카데바 스터디도 하고, 그 페이션트 스페시픽한 3D 프린티드 팬텀을 만들어서 개발된 디바이스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